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도 간점주의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껏해야 약점을 더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강점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강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강점을 사용하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평가도 해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배치하고 뽑고 막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방면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도 그 영역에서 탁월한 거고 방식에서 탁월한 거더라고요. 이걸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강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잘로가 되기 위한다면 또 일몰로에서 탈출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강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뭐죠? 내 강점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강점을 혹여 알아도 그걸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마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점이라는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강점이 대체 뭘까요? 강점하고 나도 강점을 정말 발휘하고 싶어. 근데 이 강점이 대체 뭐냔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 또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거, 또는 몰입할 수 있는 거. 뭐 누구는 돈 많이 주면 몰입해요. 뭐 누구는 뭐 일이 재밌으면 몰입해요. 어쩌저쩌 뭐 이런 얘기가 많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우리를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강점을 잘 발휘할 때 나는 몰입할 수 있고, 그럴 때 성과가 나고 당연히 승진하고 인정받고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인 거야. 자, 그런데 이 강점에는요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강점을 학술적으로 분해하는 내용 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미국 갤럽에서 분해한 내용에 따르면요, 강점은 재능, 기술, 지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강점이라는 걸 인식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재능은 여러분 뭔지 잘 아시겠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일을 하거나 관점이나 이런 거예요. 기술이나 지식도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분석 도구를 잘 다뤄, 이런 것들도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공부한 게 있고 남들보다 많은 학습의 패턴이 있어, 이것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니까 그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영역인 재능입니다. 뒤에 있는 기술과 지식을 아무리 개발시켜도 이 재능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은 훈련시키고 배우고 발전시키는 거라기보다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재능은 대체 언제 확립이 될까요? 뭐 많은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3살 이전에 강점이 픽스가 된다 그래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미 강점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점을 막 개발해야지.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서 막 돈 쓰고 강의 듣고 이럴 필요가 없어. 내 강점을 찾는 데 집중하면 돼요. 강점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강점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갤럽에서 하고 있는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갤럽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19불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하면은 여러분의 강점을 5가지 키워드를 뽑아줍니다. 제가 여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강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도구를 써봤는데 이 스트렝스 파인더처럼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그건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갤럽의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5가지 키워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과를 냈을까를 조금 쉽게 워딩을 잡아주는 역할,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강점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성과를 냈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을까라는 걸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남들보다 뭘 잘했길래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내가 뭐가 특별하길래 다른 사람에겐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는 쉬웠을까? 이런 것들을 일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어떤 성과 냈던 요소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잘함에 있어서 뭘 잘했는지, 남들보다 탁월한 건 뭐였는지, 내가 이 일을 다시 한다면 뭐부터 하면 좋겠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거를 한두 번 하면은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이 활동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주 명확한 강점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커리어 마스터에서 자기 흥신소라 그래요. 이 자기 흥신소를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성과를 냈던 영역이 무엇이고
그 영역에서 내가 발휘했던 강점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찾아내는 거죠.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양식을 제가 템플릿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시작 자체를 어려워하시니까 템플릿을 만들어서 저희 커리어 마스터 홈페이지에다 올려놨거든요. 혹시 같이 하길 원하시고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커리어 마스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왜 강점을 찾길 어려워할까요? 문화적 속성과 굉장히 깊이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권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 있고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못한 부분은 다 감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이 대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익숙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어. 자,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뭐지죠?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이 어때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험이 그렇게 설계돼 있어. 만점이란 게 있고 내가 틀린 거를 지적받으면서 교정받는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사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감점주의에 해당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감점주의 맞아요? 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만점이란 게 있나요? 없죠. 우리는요 가점주의로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가점주의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가점주의가 뭐예요? 100점이란 게 없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는 거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의도적으로 내가 어디를 갈지를 주의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가점주의식 사고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직도 간점주의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기껏해야 약점을 더 발견하게 되겠죠. 자, 물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강점을 발견하는 것 그 한 가지 활동만으로 모든 약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것. 약점에 집중해서 약점을 평균치로 보완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강점을 발견해서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썼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마어마한 성과와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약점은요, 다른 사람을 통한 지적과 클레임에서 발견이 되고요. 강점은 오직 여러분이 행동에서 얻은 성과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강점을 찾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을 관찰하는 기록 일지를 오늘부터 작성해 보세요. 저는 저 스스로를 발견할 때마다 새로운 기쁨을 느껴요. 강점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령 나는 명확한 강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업무에 사용할까? 어떻게 조직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강점과 성과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해석을 어떻게 적용할지조차를 접점을 못 찾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갖습니까? 업무 성과에서 강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했던 방식을 계속 더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의사소통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과를 내는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규정하셨다면 그거를 계속 그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세요. 그럴 때 이직하는 거예요. 회사가 다니기 싫어서 이직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 나의 강점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보, 직무, 산업 이런 데로 찾아가는 거죠. 그게 강점 중심의 커리어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무에서 강점을 발휘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정 강점은요 특정 직무에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강점은 모든 직무에 사용 가능하고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 속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강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그리고 이 강점을 어떻게든 사용해서 업무에 구현하려고 하는가 아닌가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재무팀, 회계팀은 주로 어떤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게 어때요? 분석력, 꼼꼼함, 체계, 질서, 정리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죠? 맞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재무, 회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도 그럴까요? 제가 만나본 재무나 회계 또는 자금의 책임자들은요 대부분 화합 강점, 의사소통 강점, 전략 강점이 있었어요. 분석이나 체계 같은 강점이 없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의사소통 강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화합이란 강점은 재무팀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강점이에요. 저로 말해볼까요? 저는 전략이 일강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최단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저조차가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노력해요. 저의 이런 내용들을 CEO분들을 컨설팅하거나 HR 매니저분들을 컨설팅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제가 CEO로서 저희 회사의 사업을 키워갈 때도 이 전략 강점을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 강점이 배움이거든요. 저는 저의 모든 삶에서 다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잘 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죠. 자, 이걸 고민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제 강점인 사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하는 거예요. 유튜버 하면서 제가 날마다 새롭게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강점을 여러분의 직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연결점을 찾는 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강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보세요. 그 시작은 여러분을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거기서 강점을 찾는 방법은 성과, 남들보다 탁월했던 영역에서부터 공통 패턴을 찾으면 되고 그 영역을 더 확장하는 것이 강점을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또 새롭게 커리어 마스터 오픈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가도록 할 거예요.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저와 함께 일자리에 도전하실 분들은 커리어 마스터에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